안녕하세요. 구독 눌러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의 친구가 돼주셔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좀 들어주는 분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더 좋은 글귀 얼른 찾아가지고 얼른 저기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막 마음이 불끈불끈 솟네요. 저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진짜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 지혜가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지. 그 고추 장아찌를 먹었어요. 고추 이렇게 통으로 식초하고 간장만 해 가지고 이렇게 절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고추 절일 때는 그 어머니들이 이쑤시개로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그런 거 담을 때 하다 보면은 고추를 이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찍게 되거든요, 이쑤시개로.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내 손가락까지 이쑤시개가 팍 박힐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음식을 하기도 전에 일단 이 감각이 먼저 살아나 가지고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먹은 그 고추장아찌는 어떻게 했냐면요. 고추 이 끝 있잖아요. 끝을 많이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자르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스로 얇게 절편만 이렇게 잘라내듯이. 그러면 이 단면이 그 아예 이렇게 완전히 잘려서 이 앞에 고추 안에 있는 그 이제 뭐 엽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자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물은 나오지 않으면서 이 간장물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끝부터 우리는 먹잖아요. 고추를 끝부터 먹을 때 이 간장물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이쑤시개로 또 찔러 놓은 그런 거는 확 아물 때 이 구멍으로 간장물이 팍 튀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것도 없더라고요. 가지고 나는 그 반찬을 보고 또 봤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가능한가.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죠? 저만 몰랐죠? 저도 반찬 솜씨가 없어 갖고 그냥 하는 반찬만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얻어다 먹고 막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오늘도 와칭입니다. 저는 이 와칭을 제발 책을 보면서 끝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은 정말 끝이 안 나, 이게 넘기면 넘길수록 이렇게 분량이 막 이렇게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와칭 책을 좋아하는데, 또 그 중에 오늘 읽는 거는 읽으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 할머니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예쁜 숙녀가 보이나요? 근데 여기서 나는 뭐 예쁜 숙녀가 보여. 뭐 공주 눈에는 공주만 보여서 예쁜 숙녀가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예쁜 숙녀인가 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의 중요성은 왜 이 그림을 제시했냐면은 할머니만 보이면 숙녀가 안 보이고 숙녀만 보이면 할머니가 안 보입니다. 이거의 상보성이거든요. 그 텔레비전 MBC만 틀면 우리는 KBS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KBS만 틀면 MBC를 볼 수 없고 딱 하나면 오로지 하나인 거예요. 이 상보성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 결부된 문제인데요. 우리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이 이겁니다. MBC만 틀면 MBC 외에는 보이지 않듯이 긍정적인 시각을 선택을 하면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계속 긍정적인 것만 보이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지금 이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봄으로써 나머지가 다 덮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변하고 또 계속 그 부정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는 시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당신의 팔자를 결정짓습니다. 할머니만 보이면 할머니만 보이죠. 또 이제 이 그림은 너무 익숙해져서 할머니를 봄과 동시에 사사삭 숙녀로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이 그림이 익숙해지고 또 그런 줄 아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제시될 때는 아 할머니면 할머니 숙녀면 숙녀 그렇게만 보였는데 이제 이 그림을 다 아니까 동시에 사삭 할머니와 숙녀를 동시에 보는 듯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시각을 선택하면 그게 나의 팔자를 만들어 버릴 정도로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시각을 선택해야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김사원 저자님 좋은 이유가 또 구체적인 애들을 아주 많이 들어놓는 거. 이제 두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의 두 엄마인데 이제 두 엄마가 아이한테 각각 아들들을 한 명씩 저기 이제 있었는가 봐요. 대화를 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하면은 좀 안 좋은 방식이면 얼른 바꿉시다. 아이가 엄마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요? 안 돼.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 1번 엄마 놀이터에 가도 돼요?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안 돼. 5분쯤 있다가 점심 먹어야지.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5분 뒤 점심 먹고 실컷 놀아라.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커가지고 공교롭게도 둘이 다 의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의사가 된 두 아들들한테 말기암 환자가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 말기암 환자한테 그런 엄마들 밑에서 자란 이 아들들이 말기암 환자한테 각각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환자,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잘해야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또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잘하면 6개월간 가족과 행복한 순간들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때요? 만약에 내가 환자고 의사가 잘해야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해야 그것도 6개월을 버티는구나. 그러면 그 버틴다는 의미 안에 점점 병마에 이제 더 그 엄습당하고 이제 골골 이제 초죽음이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고 몹시 낙담한 환자가 한숨을 푹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럼 물론이지 하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그 의사 잘하면 6개월 동안 가족과 행복한 순간들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 가족들하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충분히 그 마지막 시간을 충분히 잘 이제 정리하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정말 후회 없는 그 마지막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환자는 황금같이 귀중한 마지막 순간들을 잘 쓰겠노라며 의사에게 연신 허리를 굽혔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 두 병원 중 한 병원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수히 하는 게 이런 대화들인데
우리가 이런 대화 속에서 얼마나 큰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지난 시간인가 제가 그냥 살아서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니까 그냥 살았더니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 그 말이 자꾸 저한테 떠오릅니다. 저한테 자꾸 되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살아도 사라지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으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얼렁얼렁 좀 습득을 했을 건데 왜 사라져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수인 마법의 순간순간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때 우리가 어떤 마법을 부렸었는지 우리 아이한테도 우리 남편한테도 그다음에 우리 인간관계 그 사이사이에서도. 자 이제 들어보세요. 그 만약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당신 자녀 애를 낳는데 얘가 두 팔이 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키울 수 있을까?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나? 막 이제 여러 가지 또 막 왜 나한테 이런 아이가 오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이 또 훌륭한 존재인 게 이 아이를 또 새로운 아주 멋진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보세요. 두 팔이 이 예쁜 꼬마아이가 두 팔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가. 불쌍하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양팔이 없으니 뭘 하며 살아갈까. 아마 이런 연민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 연민을 심어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가르쳤다. 저는 이걸 읽을 때 이 부모는 정말 속으름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정말 100%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것만 있어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모는 이미 어, 어, 슬픔을 슬픔대로 다 느끼고 대신 현명한 훌륭한 선택을 했던 거죠. 자, 양팔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단다. 만일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렴 매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걸 찾는 데서 기쁨을 얻도록 유도했다. 아이는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며 자라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기에 넘쳤다.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며 성장했다. 손 대신 발로 콘택트 렌즈를 끼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고 피아노 연주도 문제가 없었고 태권도 거북띠를 땄으며 정식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까지 땄다. 요즘엔 스킨스쿠버 다이빙 극하고 서핑을 배우려는 꿈이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와 보세요. 양팔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만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했던 것 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제시카 칵스입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한 그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남은 이제 재산 같은 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재산이 17억이었다고 해요. 누구는 진짜 단돈 100만 원도 없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힘에 부치는데 어떤 사람은 17억을 갖고도 이렇게는 못 산다고 가져가고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인생을 만들고 팔자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 그냥 그림 그려진 그 예쁜 여학생이 TV를 보고 있는 이 그림을 학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밑에는 다만 한 문구만 있었습니다. 캐롤은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요. 이런 그림하고 또 이제 또 두 번째 그림을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이제 캐롤이 선생님한테 과제를 제출하는 이 그림. 캐롤은 숙제를 해서 교수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라는 이 두 그림을 이제 학생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을 이 캐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캐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두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 캐롤은 TV를 끌 줄 아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여성일 것 같아요. 아마 어려운 숙제도 꽤 잘 해낼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이 캐롤은 TV만 보는 게으름뱅이 여성이며 숙제도 아마 쉬운 것만 골라서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시각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시각이 다른 두 부류를 이제 몇 년 후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 취직을 못해 백수건달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제대로 풀리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돈벌이도 이성관계도 시원치 않았다.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놀랍게도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좋은 대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보란듯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똑같은 만화를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불행한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바라보는 시각대로 당신의 인생은 펼쳐집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상보성 원리 때문에 우리가 MBC를 틀면 MBC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선택하면 긍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모든 게 부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전파의 주파수처럼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는다. 자, 이제 입사시험에서 10번을 떨어졌대요. 제길 또 실패야.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근데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상황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철저히 중립적이다. 시험 10번 떨어진 거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순간. 그런데 11번째 떨어진 사람에 비하면은 10번은 더 나은 상황이죠. 20번 떨어진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제길 또 실패한 난 왜 늘 이 모양이야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건 나의 문제였던 거죠.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실패에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돌려 생각하면 부정적 감정도 사라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습성이 있다. 실패는 잘 들으세요. 자, 실패는 더 배우라는 우주의 신호이다. 모든 실패에는 어김없이 교훈이 들어있다. 교훈을 잘 배우면 실패 수업은 곧 끝나지만 교훈을 못 배우면 실패 수업은 자꾸만 되풀이된다. 하나님이, 부처님이, 신성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실패를 주는 건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과 나누는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닉 도날드인가?
그 사람의 책을 봐도 어 신이 이 생은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건 아니래요. 그렇지만 이 삶을 통해서 너가 신이라는 걸, 네가 너에게 신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라고 그 고난이나 그런 게 너 스스로 배치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은 어 이런 시련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어둠을 봄으로 인해서 빛의 존재를 확인하듯이 이런 실패를 봄으로 인해서 그 이면의 것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실패마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긍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과 또 이제 안전빵으로 무명의 한 지방 대학에 동시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안타깝게도 프린스턴 대학은 안 됐고 그냥 무명한 지방 대학교만 붙었다. 이런 상황을 당신들은 어떻게 봅니까?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난 역시 프린스턴 대학 수준은 안 돼. 수준 낮은 무명 대학이나 가는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한 팀은 프린스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때? 지방대학도 알고 보면 재미난 점이 너무 많을걸? 집에서 다니기도 가깝고 오히려 잘 됐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 아, 유튜브 보면서 그 훌륭하신 또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그 어떤 분이 뭐든 "어머 잘 됐네." 무조건 이 툭 튀어나오는 게 "어머 잘 됐네." 그런 말부터 튀어나오는 분이 있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굉장히 사업에 이제 그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그런 잘 나가는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뭐든지 뭐 유리잔을 깨도 잘 됐네." 그 말이 먼저 튀어나간답니다. 그 말이 먼저 튀어나간 다음에 잘된 걸 이제 찾아보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이분은 그 긍정적인 걸 끌어당기는 정말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잘 됐네로 시작해서 시각을 이렇게 보면은 일이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그냥 이 실패를 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가 열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삶이 펼쳐지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도 음 자 보세요. 그 루보미르스키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돈이 많아서, 또 부모님이 빵빵하게 잘 나가서,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내가 예뻐서 뭐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런 게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환경, 운, 머리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한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한다. 앞에서 얘들 다 보셨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잘 됐네. 뭐 프린스턴 대학은 떨어졌을지라도 지방 대학도 좋은 점이 많을 거야. 많을 거야 하고 기대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기대해 놓고 집하고도 가깝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 대학 가서도 친구들이 즐겁고 좋겠죠. 친구들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누구랑 이렇게 나랑 잘 맞나 또 이렇게 열린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렇지 뭐. 뭔 언감생심 프린스턴이야. 그냥 이런 꾸질꾸질한 대학이나 가면 되지 하면은 이미 자기가 패배의식에 썰어 가지고 친구들도 역시 또 하나의 패배자들로만 보일 거 아닙니까? 행복과 불행은 이처럼 환경이나 운 혹은 머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인은
위인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누굴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40대 후반까지 무려 8번이나 선거에 나갔다가 낙방을 했고요. 사업을 했지만 사업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위인 중에 있어요. 이분 일화는 너무 유명해서 링컨 대통령 맞습니다. 선거에 한 번만 떨어져도 사람이 완전히 피폐되던데, 이 사람이 8번이나 떨어지고도 또 사업을 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도 끝내는 대통령이 되는 이 저력은 뭘까요? 또 들어보세요. 어떤 걸 실험을 하는데 그냥 100번 실패도 아니고 수십만 번 실패를 했대요. 근데 결국 수십만 번 이후 플러스 1번째에 성공을 한 게 축전지랍니다. 맞습니다. 에디슨.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누굴까요? 9,000번이나 넘는 슛에 실패를 했대요. 그 다음에 300차례 경기에서 졌고, 또 동점권을 깨라는 기회가 그 아슬아슬한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26 그 기회가 26차례나 됐었는데 모두 실패했대요. 제 손에 동점골을 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게 26차례나 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농구부 지원했다가 또 떨어졌어,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 방문 닫아가고 울고. 이 사람 누굴까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화는 너무 많아요. 토스토이가 이제 돌아가시고, 진짜 세계적인 부호죠. 정말 글 잘 쓰는. 토스토이가 돌아가시고, 그 방에 이제 남은 그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실패작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대요. 우리가 톨스토이는 뭐 쓰는 것마다 쭉쭉, 최고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왜? 누구냐면 톨스토이니까. 아니랍니다. 실패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고, 또 셰익스피어도 시 몇 편, 154편의 시를 썼는데 성공한 건 겨우 몇 편밖에 안 됐고, 뭐 프로이드, 다인, 뭐 수많은 논문을 썼는데 그중 이제 유명한 논문은 뭐 한두 개. 모차르트도 우리 천재는 쓰는 것마다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었대요. 이제 사후에 무려 600편이나 되는 곡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작품성이 형편없어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는 진짜 몇 프로 그 밝은 잘 나가는 모습만 봤지 그 이면에는 무수한 실패를 했네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어, 만약에 제가 작가다 그러면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면 나는 소질이 없나? 나는 안 되겠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거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 에이, 정말 때려치기가 너무 쉽겠죠. 그리고 링컨도 선거에서 무려 8번이나 낙선했으면 돈이면 빚도 어마어마하게 적겠는데요. 그런데도 끝까지 해서 대통령이 됐네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 같은 마음 갖고는 어떻게 해냈겠습니까? 어떤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어떻게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둠 속에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놓고 몰입을 했다. 몰입은요, 밝은 면에 맞춰나 몰입을 해야 힘이 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면에 몰입을 하면 힘이 쭉 빠져서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초점을 다만 그 밝은 쪽에다 했더니 그 밝은 쪽에 몰입을 하면 에너지가 막 가볍고 이렇게 샘솟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같이 어둠 속에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놓고 몰입했다. 그러다 보면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고 에너지는 샘솟는다. 하나하나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다음번에는 진짜
저같이 학습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귀차니즘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주 마법이 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따 봐요.